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촌철님이신데요. 선촌님 가끔 의견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미국 아빠의 날입니다. Father's Day라고 하는데요. 이곳 식당 사람들 넘쳐나는 걸 보니 아빠도 인기가 있긴 있네요. 그 말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들릴까? 네. 그래서 또 아몰랑님이 미국은 엄마 아빠 날이 따로 있냐라고 하셔서 좀 찾아봤더니 매년 6월 19일이 아버지의 날이고요. 네. 어머니의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의 날이잖아요. 네, 어버이날이 있는데 어버이날도 공휴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종희님은 안동 출장길에 잊지 않고 유튜브로 출첵합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네. 김보미로구나님은 아이고 아이디는 되게 예쁘신데 김보미로구나님인데 뒤늦게 코로나 걸려서 어허. 누워서 유튜브로 봅니다. 어이구.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베루베루님이 저 실시간은 처음 들어와요. 너무 신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신나는 뉴스들 기대해 주셔도 좋아요. 왜 말투가 그래요? 아니 기대해 달란 얘기고요. 뉘앙스가 영 이상한데. 아니에요. 기대해 달란 얘기고요. 미니로 임세빈님이 출퇴근 24시간 맞교대를 하는 직업이다 보니 헐. 시선 집중과 친구가 된 지 3년째입니다. 야, 24시간 맡겨대 그거 힘들어서 못 하실 텐데. 어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뭐 그 덕에 시선 집중과 친구가 된 지는 3년째라고 하셨는데 체력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덧붙여 주신 말은 국회의원들이 김종배님만큼만 논리 정연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건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성진님이 이게 방송병이야, 방송병. 아니 뭐 괜찮아요. 네, 뭐 원래 그 캐릭터시잖아요. 네, 농담이라는 걸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 농담은요. 사람은 거짓말 못하잖아요. 아, 예. 이성진님, 늘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은 전철 타면서 유튜브로 듣습니다. 시선 집중 늘 파이팅 하시고요. 시원한 방송 늘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면서요.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강 각별히 신경 쓰시고 차가운 물 자주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부터 진짜 덥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5696님은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저 오늘 예비군 갑니다. 아마 내일 모레는 못 올 것 같아요. 오늘 잘 듣고 목요일에 뵐게요. 아, 그러시구나. 네. 잘 받으세요, 교육. 네. 네, 5696님 잘 다녀오시고요. 네. 오늘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촌철님들의 인사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남재욱 창원시 의회 의원이 지난 16일 열린 창원시 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만일에 방류를 했을 때 해류를 따라가고 태평양을 돌아가 우리나라 근안에 올라가면 4 내지 5년이 걸린답니다. 여기에 피해를 가장 많이 빨리 입을 수 있는 지역이 하와이, 하와이하고 미국 서부 연안이겠죠. 그런데 미국이 후쿠시마 원전수 처리수 이 부분 갖고 뉴스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독 한국에서는 난리를 칩니다 지금. 우리 창원 시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이런 괴담에 정신적인 피해가 없기를 우리 마산 창원진의 보건소장님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창원 시민들을 향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만이 아니고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의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과학의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또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정말 후진적이고 반지성적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러시아나 미국, 태평양 도서국가는 오히려 문제 제기가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 우리만 난리냐? 뭐 두 사람의 주장 요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봅시다. 그럼 중국은?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이 정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중국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싱하이밍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우리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 포럼의 헬리푸나 사무총장이 1월 18일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어떠한 방류도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발언은 뭡니까?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만 반대하면서 난리친다고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러시아, 미국, 태평양 도서국은 문제 제기가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발언에 따르면 근본적인 성격,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이 하나가 도출이 되는데 바로 우리의 시찰단의 활동 성격입니다. 우리 정부는 왜 시찰단을 일본에 보내서 현장을 둘러보고 자료를 받아오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김대기 비서실장의 논법에 따르면 그건 문제제기 차원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시찰단 간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간 거죠? 예? 한가해서 구경하러 간 겁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결론 도출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에요.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게 문제 제기예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말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문제 제기예요. 정말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알아보기 위해서 시찰단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제기 차원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시찰단이 출국할 때 유국희 단장이 뭐라고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한지 전체적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오겠다.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 결국 안전을 체크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제기되는 그 여러 가지 얘기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문제 제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안전합니다라는 결론은 아직도 어디서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형식적으로는 하려면 그렇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점검 보고서도 아직 안 나왔고요. 어디에서도 최종적으로 공인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난리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규정을 하고 욕을 하냐고요, 제 얘기는. 네? 아니 질문도 못 던집니까? 네? 의문도 제기 못합니까? 걱정도 못합니까? 건강권 문제인데. 촌철님들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옥빌기러기님, 캐나다에서 시청 중인데요. 여기서도 들으니 참 답답합니다. 삐딱한 시선님, 그럼 미국이 괜찮다면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물어주셨고요. 탱자님은 왜 일본 정부가 할 얘기를 우리 정부와 여당이 계속 하는 거죠?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역풍이다님은 남재우, 김민아 창원시 의원들 왜 창원 시민들을 부끄럽게 합니까? 사과도 시민들의 몫이네요. 정말 창피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 4508님 일본인들이나 할 말을 우리 정부가 하나요? 뭐 비슷한 의견들을 계속 주고 계신데 김명자님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고 결과를 낱낱이 알려주세요.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하면 조금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을 계속 앞세우는데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학을 하는 근본적인 태도는 단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말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성을 접근해들고 신중하게 접근해들고 확언을 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태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풀이 TV님이 1%의 위험성이라도 있으면 방어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어제도 과학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급의 수입 규제를 유지할 것이다.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 아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과학 좋은데 아직 과학적 결론 안 나왔잖아요. 근데 왜 저러시냐고 내 얘기는. 어? 과학적 결론 안 나왔잖아요 아직. 과학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왜 먼저 겁을 먹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왜 문제 제기도 못하게 입 틀어 막으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1일 브리핑 하겠죠? 하겠죠. 일일이니까. 네, 그죠? 1일 브리핑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제 1일 1질문을 한다고 하던데 네. 거기서 또 어떤 질문이 나오고 정부는 오늘 어떤 브리핑을 할지 계속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뚜레쥬르 교대점을 운영하던 김모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8월 본사의 추천으로 여기를 접고 위례파크점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위례파크점은 본사가 건물주한테 빌려 가지고 김 씨에게 다시 임대를 놓은 이런 건 이걸 전대차라고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데요. 전대차한 매장이었고 김 씨는 7,500만 원의 권리금까지 주고 잔여 계약 기간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뚜레쥬르 본사에 월세를 2배 가까이 올리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체는 본사니까 본사에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사가 김 씨에게 어떻게 했느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버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밀린 임대료의 연 24%의 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라. 그리고 원상복구 비용은 1억 원까지 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사는 원상복구를 한다면서 매장에 들어와서 220만 원짜리 믹서기, 150만 원짜리 반죽기 등 집기까지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지만 본사는 이걸 거부하고 소송을 걸어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전개 과정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갑질이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이래도 됩니까? 이 본사 주장은 민법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당연히 하고 나가도록 돼 있고 임대료에 대한 연체 이자 역시 법정 최고 이율인 25% 미만이라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째, 어이구 법정 최고 이율보다 1%포인트 깎아준 거네요.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요. 민법상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당연히 하도록 나가게 돼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관해서 임차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라고 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 씨가 임차 받을 당시의 상태로만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전 상태로 그러면 지금 이걸 원상복구를 하라는 거잖아요. 본사의 요구가. 그럼 오히려 대법원 판례하고 이게 지금 맞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응? 아니 이거저거 떠나서 본사가 권해서 이전에 하던 매장까지 접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올려달라고 떡 하니까 그냥 손절해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얘기를 보니까 또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사장님이 여러 번 본사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또 잘 안 해줬다 이런 주장도 지금 피해자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이 사장님은 그냥 거리로 나가셔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건가요? 상황이 돼 버리면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건데 그것도 소송을 건 주체가 어디예요? 김 씨가 아니라 본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본사와 점주와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이 본사의 갑질 이야기가 정말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또다시 이런 그러니까 사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대기업과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들 서글픈 일 진짜 많습니다라고 해주셨고 대전 고수님이 이건 약간 조폭 같습니다. 없는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갑질이죠, 갑질. 그래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그 주제를 갑질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뉴스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예. 여러분은 어떤 갑질을 직접 겪고 또는 목격을 하셨습니까? 저희에게 좀 고발을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이 중 한 분과는 잠시 후 3부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정치자금 및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어떤 내용인지는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황보승희 그러니까 의원 처리 문제가 국민의힘 이제 숙제로 던져졌거든요. 근데 해법을 탈당해서 찾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당. 예. 여권 고위 관계자가 국민일보 기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황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번 주말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황보 의원이 자진 탈당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고위 관계자의 말은 더 직설적인데 황보 의원이 탈당계를 내면 곧장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보 의원 이슈에 국민의힘이 더 이상 시달릴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 두 번째 고위 관계자의 말은 꽤 직설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근데 참 익숙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뭐 이 이야기 참 그 여러 사례에서 공통되게 나온 현상이라 짧고 굵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정치권 풍경으로는 참으로 익숙하지만 의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의 어떤 그 측면을 아우르는 의술이라는 점에서 기적에 가깝다. 첫째, 응급처치 기술이라는 점에서 탈당이라는 카드가 행사가 되고 있고, 근데 응급처치 기술을 넘어서 두 번째로 연명 기술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적의 회생 기술이기도 하다.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다시 복귀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처치법이자 연명법이자 회생법이기도 하다. 세상에 이런 의술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두고 그래서 기적의 기술에 네. 가깝다. 이래서 이걸 만병통치술이라고 이때는 전가의 보도라고 하는 언론이 식상한 비유를 많이 드는데 그런 것 들지 마시고 만병통치술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감히 한번 권고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근데 탈당한다고 국민들의 인식에서도 이 당과 의원이 끊어질 것이냐? 요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긴 그건 합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겠죠. 네,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또 진짜 탈당할지 요것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늘 권경의 변호사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학폭 소송에서 잇따라 불출석해서 피해자 측에 패소를 유발한 사실이 드러나서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왔고 그 결과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는데 그 결론을 오늘 내린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징계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관심은 징계 수위 아니겠습니까? 이 조사위의 건의는 정직 6개월 이상이라는 건데 자 가정할 건 그 최소치인 정직 6개월 징계가 내려졌을 경우입니다. 과연 그게 피해자 유족의 상처와 피해에 비례한 징계일 수 있느냐라는 점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은 마음의 상처와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해당 변호사는 정직 6개월이다.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몰닥스님도 어떻게 6개월이 중징계가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 학교폭력 피해자면서 스스로 눈을 감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 얘기를 듣고 권 변호사를 제명하지 않으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라면서 좀 격앙된 반응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네. 피해자의 상처를 어디서 치유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 6개월 징계가 과연 근데 이건 어차피 중징계일지. 6개월 징계를 내려달라가 아니라 최소 6개월 그러니까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촌철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얘기인데요. 갑질 여러분이 뭐 일하시면서 또는 살아가시면서 당했던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원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001 열려 있고요. 미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소통해 주시면 소개된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시면 제가 3부에서 제 입으로 더마카한테 갑질당한 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출연을 해야 되겠군요. 이런 불상사를 피해야 됩니다. 자,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